21번 봅시다. 얘들아, 너네 21번 문제 처음 보니? 처음 봐요? 시험 다 문제는 봤지? 본 문제들 중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안 고친 유형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 21번 뭐야 이거? 마플 문제잖아. 기억나요? 마플에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실제로. 식만 좀 숫자만 조금 바꿨어요. 가족관에서 GX가 주어져 있는데 GX가 X, FS 플러스 1이래. 그럼 나조건에서 GX를 바꿔줘. X, FS로. 이게 GX 이고 그 옆에 추가로 붙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FX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우측에 쫙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될 게 요런 접근한 친구들 있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가지고 없앤 다음에 a, b 관계시간을 또 내면 b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b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b는 1 나올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접근하려고 봤더니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지만 얘가 사라지지가 않아. 그렇지? 그래서 그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뭘로 접근하면 2는 집어넣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2를 집어넣을 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야? 2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모르는 fx를 날리기 위해서 2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fx가 살아있잖아. 그럼 이 상태로 fx 못 날린단 말이야. 따라서 아이디어를 결국에는 fx로 묶어냈을 때 나머지 붙어있는 인수들 중에서 나머지 인수들이 0된 x가 넣어서 fx 날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 fx랑 여기 fx를 합쳐주라고. 여기 fx랑 여기 fx를 합쳐주게 되면 자 얘는 x, 얘는 x-2x 해주게 되면 fx를 묶어줬을 때 물론 여기 이렇게 남겠죠. 왼쪽에 x 하나 남고 우측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남게 될 테니까 둘을 더해준 결과 이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인수하면 x, x-1 즉 x, x-1 이렇게 남게 될 것이다. 여기에 fx 붙어있는 상태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1은 제가 안 건드렸어요. 오른쪽으로 넘겨버릴 거야. 1은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성이랑 계산이 될 테니까 이때 나오는 남는 식이 x제곱 ax제곱 플러스 5x b에다가 1 넘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야. fx로 묶어준 것 뿐이에요. 묶어주고 나니까 이제 fx 날리는 방법 보이죠 이제. 이 단순한 작업 하나가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를 단어가 장단이 얼마나 슬퍼. 이거만 하면 다 푸는 거였는데 따라서 x에다 0 넣어주게 되면 날라가고 0은 남는 게 b-1 그러면 b는 1이 된다. 뭐 이거는 아까 여기서 0 넣어서 찾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두 번째 뭐 넣어야겠어 당연히 1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또 fx 날아가고 1 넣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5 플러스 b-1 인 거니까 여기에서 a가 나온다. 왜? b는 1로 계산한다는 거니까 그때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b를 다 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식을 가져오시게 되면 x, x-1 fx 좌측에는 다음과 같이 곱하기로 인수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식이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b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까지 사라지겠네요. 자 됐으니까 얘도 어렵잖아요. x 묶어내면 남는 게 2차식일 뿐이야. 2차식 가볍게 인수만 하시면 x 하나랑 x-5 그리고 x-1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x랑 x-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는 fx는 x-5가 되겠네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단순히 fx를 묶어낸다. 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23번 읽어볼게요. 자, 23번 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 하나 필요해요. z를 a 플러스 b를 하자 라고 했을 때 z제곱을 계산하면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Z 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 양의 실수가 될 조건, 음의 실수가 될 조건들을 Z 안에 있는 A, B 기준으로 뽑아낼 거라는 뜻이야. 기억나요?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Z 제곱이 실수가 되면 허수 부분 날라가 되는 거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라는 아이디 될 것이고, 그런데 Z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여기서 Z제곱이 음의 실수. 자, Z제곱이 음의 실수하려면 일단 실수는 실수니까 요 놈은 날려줘야 돼요. 날려주기 위해서 허수부분을 날려면 A, B, I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돼야 돼. 둘 중 하나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0이 돼야 음수가 남을까? A가 0 되겠지. 마이너스 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어차피 0보다 더 같아요. 따라서 음의 실수가 될 조건을 Z 기준에서 뽑아내게 되면 A, 얘가 0이 돼야 되고, 다음에 얘 0 됐어. 그럼 얘 날라가고 이것도 없어졌어. 남는 게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근데 B마저도 0 돼버리면 Z제곱은 음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0 돼버린단 말이야. 그건 막아줘야겠지. 따라서 B는 0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A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뭐야? Z 기준에서의 실수 부분. 이게 0이 되는 거고, B는 Z 기준에서의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것으로 문제 접근했을 때 얘는 가족분을 봅시다. Z 4제곱이 0보다 작다. 자, 4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복수 수범에서 부등호가 나왔다는 것은 허수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허수는 배제한다는 뜻이야. 왜?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조건 얘는 실수라는 거고, 따라서 Z 대조은 실수인 것 동시에 0보다 작은 음의 실수예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게 Z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제곱을 땐 Z 기준에서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0이고 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Z 4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여기에서 제곱을 땐 Z제곱. 이 Z제곱이라는 것은 앞에서의 A와 같은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요 놈에 대한 허수 부분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요 조건을 얘기해 줬다는 뜻이에요. Z제곱 기준에서. 왜? 4제곱이 의미할 수 있으니까 제곱되면 Z제곱이 되겠죠. 자, 요 조건을 얘기해 줄 것이며, 두 번째 나조건 보시면 Z 플러스 Z 켤레. Z 플러스 Z 켤레. 이게 지금 6이다 라고 했는데 편의상 Z를 A 플러스 BI로 놓읍시다.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 더해주면 허수분 날아가니까 남는 게 A 2개, 2A가 6이 될 것이니까 따라서 A는 3이 된다는 걸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가져온 결과 Z는 실수 부분 A가 3인 거니까 3 플러스 허수 부분 몰라요? BI로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나조건만 쓴 거고, 여기다 가조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제곱한 놈을 가져서 그놈의 실수분이 0, 그놈의 허수분이 0이 아니다. 이 조건 끄집어야 되는 거니까 제곱해 줄게요. 뭐 어렵지 않겠죠? 실제 제곱해 줬을 때 나오는 식이 9 마이너스 B제곱 하고 플러스 6BI 이렇게 나올 텐데, 이 Z제곱 기준에서 실수분이 0이 돼야 된대. 그럼 얘가 0 돼야 돼요. 또 뭐 있어? 자, 그리고 얘 기준에서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대. 따라서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요즘만 처음 된다. 자, 그러면은 뭘 가졌어요? B. 얘는 0이 안 된다 했으니 B는 0이 아닌 거 알겠고, 얘가 0에 대해서는 B제곱이 9가 되면 돼. 따라서 B제곱이 9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자, 그랬을 때 A는 3이라는 걸 이미 찾아놨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Z랑 Z 켤레 곱을 원하는데 Z 켤레 자신과 켤레 곱이요. 자신과 켤레 곱은 실수 부분과 다음에 허수 부분을 각자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A는 이미 3을 했으니까 제곱하면 9,
b제곱을 위해서 9라 했으니까 여기도 9 더해주면 18이라고 했네요. 이거 마플 1등급 문제예요. 기억나요? 너네 1등 안 했나?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좀 보세요. 재생 올려놨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21, 23, 24번 갈게요. 아니, 터프 문제였나? 터프인가 1등급인가? 아무튼. 자, 이 시험에서 실제로 우리가 틀릴 만한 문제는 사실 24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장담컨대 장기고 제외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는 무조건 이참수의 케이스 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참수 케이스 나는 문제가 심화로 나오게 될 거예요. 무조건 24번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케이스 나는 문제도 사실 이참수의 케이스 나는 문제 여러 가지. 최대 최소가 운유고는 최소 빠지니까 케이스 나는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운유고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최대 최소 자유로도 마찬가지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참수 개수 중에서 미지선을 만들어놔. 그거를 제한된 범위 다 주어줘. 그럼 제한된 범위가 고정돼 있지. 근데 이참수 개수의 미지수에 따른 것은 개수값에 따라 이참수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축이 제한 범위 왼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걸로 나누는 케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참수를 완전하게 주어줘. 이참수는 고정이 돼 있어. 고정돼 있는데 축의 범위를 1부터 A까지 하면은 그 A가 꼭지점 이전까지냐 꼭지점 이후까지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오는 문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제한범위 1부터 2까지 봅시다. X범위 1부터 2까지니까 범위가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함수 보니까 A, B 미지수 껴 있으니까 함수가 바뀌는 거야. 그럼 함수를 제한범위 1, 2, 4 딱 놓고 함수가 이렇게 바뀌면 그 바뀌는 그 케이스마다에서의 최대값이 7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를 각자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fx 보니까 친절하네. 선생님이 친절해. 이걸 완전 정식에 다 해줬네. 나는 그냥 다 풀어놨을 텐데. 자, 이렇게 해줘있어요. 주어졌을 때 보자마자 우리가 떠올려 쓰는 것은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a, b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죠. 여기 a, b. 그리고 당연히 꼭지점에서 축은 x가 a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볼 거예요. 자, 나눌 건데 앞서 얘기했죠. 범위가 고정되어 있으면 함수에서의 축 기준을 보세요. 함수에서의 축 기준으로 이 x는 a라고 하는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1,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세 번째 케이스가 a가 1, 2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일단 질문이 나와줘야 돼요. 선생님 1보다 할 때, 2보다 할 때, 1, 2 사이에 있을 때 그럼 1일 때랑 2일 때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자, 절대값 문제 기억나요? x-1 요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써서 x가 1일 때를 기준해서 두 개로 분할시킨 다음에 첫 번째 x가 1보다 할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눈 다음에 1일 때는 둘 중 아무 데나 등 붙여도 상관없다 했죠. 실제로 둘 다 등 붙여도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보다 할 때, 1보다 클 때 아무 데나 등 하나 붙이면 되고 2보다 클 때, 2보다 할 때 아무 데나 등 붙이시면 돼요. 한쪽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봅시다. 1보다 작은 거니까 축이 왼쪽에 있어야 돼. 최고차 개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때의 여기가 축이에요. 그리고 제한 범위는 1부터 2 사이를 했으니까 이런 범위 잘라주게 되면 1은 당연히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1일 때, 2일 때. 잘라주니까 보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만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은 1에서 최대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거기서 말하는 최대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F1
실제로 1값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게 거기서 말하는 최대값 7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놈의 계산 결과가 7이 되는 거니까 목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에요. a 플러스 b를 찾아내기 위해 a 플러스 b는 문자가 두 개잖아. 몰라요. 한 문제가나 2차식을 바꿔서 한 문제가나 2차 함수로 바꿔버릴 거란 말이야. 바꾸기 위해서 b를 a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 여기 b 단순하니까 여기에서 b만 남겨놓게 되면 요놈 통째로 오른쪽으로 와서 싹 다 정리했을 때 나오는 a가 2차식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 나올 것이다. 따라서 요 b 값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집어넣게 되면 거기다 a 하나만 더하면 돼요. 여기다 a 하나만 더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쫓아왔다면 어느 정도 공부 좀 한 친구들. 근데 여기에서 무턱대고 목표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얘를 딱 가지고 와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a가 난 최고차수 이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이 최소가 되겠으나 라고 그냥 해버리면 여기서는 맞지만 실제 문제는 틀려요. 왜? 이 이차함수 a에 관한 이차함수가 전체 범위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제한범위 1보다 작은 걸 걸어놨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범위만 봐야 될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 축 뭐예요? a가 뭐일 때? 2분의 1 때죠. 그러므로 실제 얘는 2분의 1 때 여기 a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제한범위가 1보다 작은 범위만 본다 했으니까 1은 여기 좀 있겠네요. 여기를 보겠다는 거야. 자, 했을 때의 최소값은 a가 2분의 1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요놈 a가 2분의 1 때 이걸 갖다가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대입하시면 그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2분의 1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시면 그때 나오는 최소값 m은 아마 4분의 30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나요? 첫 번째 최소값 찾았어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클 때. 자, a가 2보다 크니까 축이 1, 2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림은 여기가 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a. 자, 1, 2 사이 범위가 1일 때가 요 정도, 2가 한 요 정도. 1일 때, 2일 때. 이 사이 범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2에서 떠요. 그러므로 f, x가 2였을 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 실제 2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죠?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얘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마찬가지로 b를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걸 여기서 적어갈 거예요. b는 전개해서 오른쪽으로 싹 넘겨주면 이때 b값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1이니까 여기다 a 하나 더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이때도 요놈의 최소값을 그냥 구하면 거 아니라고 했지. 왜? a 범위 2보다 크다 걸어놨어요. 얘는 2보다 크다고. 이 범위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뜻이야. 근데는 문제가 있어요. 요 축 뭐예요?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기가 지금 축 a가 2분의 3이야. 근데 얘는 1.5란 말이야. 근데 제한된 범위는 2보다 크다요. 그럼 2가 여기 있어. a가 2. 인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일 때를 배제하고 이 부분을 보게 된 결과 최소값은 뭐예요? 2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2일 때 빠졌어. 활용 파트에서 등호 없으면 무시하라 그랬지. 2일 때 빠졌어. 그럼 이 a가 2일 때의 함수값 y값이 내려가다 도착은 안 해요. 그럼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최소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그죠? 다음 세 번째 1과 2 사이 가운데 껴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A 1과 2 사이이니까 여기 지금 1 여기 지금 2
1과 2 사이. 즉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깔끔하게 꼭지점에서 나오네요. 꼭지점 최대값. 얘는 x가 a일 때요. 그러면 f a를 구해주면 이게 최대값 될 텐데 어머 a 넣었더니 b밖에 안 났네. 이게 그냥 최대값 7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7이라는 걸 얘기했어. 그럼 우리는 결국 목표는 a 플러스 b인데 얘를 a에 관한 2차식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b 자체가 그냥 7인 거니까 얘는 그냥 a 플러스 7이 될 것이며 b 자체가 7인 거니까 결국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7과 같은 값이 될 것이며 그때 요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최소값 뭐가 될까? 여기 있잖아. a는 1보다 커졌다고. 이래요? 여기 있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 옆에 플러스 7인 거니까 얘까지 더해주게 되면 결국 이 a 플러스 b는 8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는 8보다 크거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그냥 8이에요. 그럼 여기다 나온 최소값 4분의 31가 8과 둘 중에 작은 것 4분의 31 답으로 걸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요 정도 케이스 나온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마 케이스 나온 문제가 나오면 요보다 살짝은 간단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때는 쓴 두 가지 케이스 얘기했죠. 범위를 감추거나 함수의 축을, 이차 함수의 축을 감췄을 때 축을 감췄을 때는 축이 여기처럼 범위 왼쪽에 있을 때, 범위 오른쪽에 있을 때, 범위 안에 껴있을 때 세 가지로 나누시고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축을 감춰놨다. 그럼 축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부터 해서 오른쪽 끝점이나 또는 왼쪽 끝점이 꼭지점 이전까지 끝나는지 꼭지점 이후까지 가는지 두 가지 케이스 나오셔야 돼요. 세 가지는 아니라 두 가지 그냥 요거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자, 추가해 줄게요. 7번. 얘들 좀 빨리 갈게요. 저 되죠? 누구니 7번? 저요. 이거 해야 되니? 해볼게요. 해보세요. 7번 패스. 자, 14번. 저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14번. 좀 빨리 가봅시다. 거기는 Z, 영이 아닌 복수수라고 했으니까 Z는 전기하세요. 실수분과 허수분 묶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것이며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I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Z가 첫 번째로는 0이 아닌 복수수래.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복수수? 0이 아닌 복수수?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 되려면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이 돼야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0이 아니랬으니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겠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정보가 Z 플러스 Z 할래. 이게 지금 0이라 했는데 만약에 Z를 여기 있는 실수 부분을 A라고 가정하고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을 B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Z가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펠레는 A 마이너스 BI 둘 관계 0이라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기가 BI는 사라지고 2A는 0 아까랑 비슷하죠. A는 0이라고 얘기했을 거다. 그럼 A는 0 된다는 거니까 실수 부분 이놈이 0이라는 뜻이에요. 이놈이 0이 되는데 Z는 0이 아니라며 Z는 0이 아니니까 얘마저도 0이 돼버리면 Z가 0 돼서 모순 그러면 얘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Z는 1과 3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0 된 X값은 1인 거니까 1이 되면 안 돼. 그러므로 답은 3만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누구 질문이요? 이해됐나요? 정리하 15번 볼게요. 자, 15번. 자, 크게 어렵지 않아요. PX가 줘있는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로 했으니까 PS 가져옵시다. 20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2022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거.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때의 몫이 qx가 된다고 됐고 나머지는 뭘까요? r은 뭐야? 그쵸. x의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이에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r 값이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r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미 기억은 맞았네요. 다음형입니다. 다음 두 번째, px를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얘가 px인데 얘를 뭘로 나눌 때 x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위아래 식은 같은 식이에요. 둘을 비교하면 여기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에는 요 qx에서 마이너스 하나 떼온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식이 만들어지도록 오른쪽 맞춰주면 얘가 마이너스 qx가 될 것이며 그 옆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이거 나오겠죠. 그럼 결국 px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qx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럼 니은은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죠? 다음 디귿이에요. 디귿에서 원하는 것은 qx라는 방식을 1차식 x-1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 연대 넥서스를 넣어주는 순간 나머지가 될 것이다. 얘 찾는 거예요. Q1을. Q1. 여기다 1만 넣으면 돼. 그럼 1 넣으세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1만 넣으면 돼. X에 1. 넣어주게 되면 1 넣고 1 넣고 좌측엔 1이 될 것이며 1 넣으면 2. 다음에 QX에 1 넣으니까 Q1.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1. Q1 찾으면 끝나죠. 되나요? 누구 질문이에요? 저요. 이해됐어요? 네. 자, 15번 넘어가고 16번 볼게요. 16번도 맞fun이죠. 17번도 맞fun이죠. 다 했던 문제인데. 17 나왔어요. 어? 17 맞았어요. 17은 심지어 내가 마fun에서 가져온 거예요. 연립 방식이었어가지고 바꾼 거예요. 자, 16번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10이고 높이가 20인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576 가득 담겨 있다. 자, 일단 이 내부에 들어가는 물에 가득 담긴 물의 부피가 576인 거니까 내부 부피를 가져오신대요. 내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로 포함되는 건데 기존의 가로의 길이가 10이었어. 여기서 좌우로 그 일정한 두께 x만큼 두 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 다음에 세로도 역시나 원래 길이가 10이었어. 얘를 앞뒤로 x만큼 두 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 높이도 역시나 20이었는데 위아래로 x만큼 두 번 뺐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곱한 결과가 부피가 576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이야. 뭐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지 말고 여기 2배수 2배수니까 2를 다 빼버리세요. 2를 3개 빼주면 남는 게 5-x, 얘도 5-x, 남는 게 10-x가 576, 1일 테니까 8을 나눠버리시면 돼요. 나눠보면 70, 뭔가요? 72? 7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나왔으니까 전개하시면 돼요. 싹 다 전개해주면 전개해서 최고차 횟수 마이너스 해가지고 양수 바꿔주면 다음과 신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조리제법 할 거야. 조리제법 할 건데 조리제법 숫자가 넘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올 일은 없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보기를 잠깐 봐봐. 일단 다 더해도 0은 아니에요. 1은 아니겠지? 짝수 부분 부호 바꿔도 0은 아니니까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170. 오, 고마워요. 자, 1과 마이너스는 아니냐고 말했으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것은 요놈 약수분의 요놈 약수야. 요놈 약수분의 요놈 약수야. 요놈의 약수가 분모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놈의 약수는 1밖에 없잖아. 따라서 요 안에는 2분의 셈이나 2분 5는 조리식 판단은 의미가 없어요. 안 될 거란 말이야 당연히. 1분의 178의 약수 중에서 뿔만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나 2분의 5는 다 제껴버리고 이 안에 2나 또는 3밖에 안 남았지. 둘 중 하나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해서 아마 2로 하시면 그때 조리법이 1 마이너스 18 여기 89에서 깔끔하게 나머지 0 뜰 것이다. 자, 안 끝났어요. x 마이너스 2 하나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9가 0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근 x가 우리가 일정한 두께인데 당연히 여기를 보고 x는 2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함정 문제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 근이 나오려면 요놈의 2차원식 근을 따와야 될 텐데 얘는 지금 편편식 계산이 0보다 작아. 그러므로 실근이 나오지가 않아. 길이라는 x는 실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근이 나오지 않는 요놈에서는 x가 될 수 없더라. x는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쌤 죄송한데 마이너스 178이 맞았어요. 잘못 봤어요. 아이디. 승무기 때문이야. 저 이거 맞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정렬식 20번 볼게요. 자, 승우가 네. 못 풀었니? 네. 뭐 시험 범위 아닌 친구들은 다음을 위해서 잠깐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자, s 세제곱은 1이다 한 허브는 나오면 공식 다 따와야 되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근의 성질. 두 번째 근각계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는 마이너스 1.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는 플러스 1 가질 수 있겠고, 다음 오메가 분의 1을 빼준 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얘도 오메가 분의 1 곱하면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분의 1. 뭐 이 정도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해주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 오메가라는 게 근의 성질에 의해서 첫 번째 줄 얘네 둘을 끄집었는데 이 오메가뿐만 아니라 오메가 켤레도 요놈의 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오메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오메가 켤레를 가져서 세제곱해도 1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도 오메가 켤레를 대입한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도 0이 된다. 이걸 일단 끄집어낼 수 있겠죠. 되죠? 나머지 마찬가지요. 얘도 지금 켤레랑 오메가랑 바꿔버려도 다 똑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문제 세우는 것은 오메가분의 오메가 켤레를 원하는 거니까 일단 요 정보를 이용해서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를 보시면 오메가분의 오메가 켤레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방법, 간단한 방법 찾으면은 그걸로 푸셔도 되는데 일단 요 분모에는 오메가분의 1,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 켤레가 있으니까 얘 자체가 오메가 켤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주어진 식은 전부 다 오메가 켤레 제외한 관계식들이 될 것인데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제곱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없으려나? 안 나오려나요? 뭐가 없나요? 근데 그 부분 오메가분의 1. 뭐 그냥 알겠네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주어지는 게 결국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려는 게 첫 번째 오메가분의 오메가 켤레, 그게 오메가 켤레 제곱이었어요. 다음에 요놈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오메가 켤레 4제곱. 다음 요놈 세제곱이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오메가 켤레 6제곱.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쭉쭉 가다가 마지막이 요놈의 32제곱이니까 얘도 32제곱하면 64제곱 되겠네요. 자, 그럼 편의상 오메가 켤레가 짝수개씩 묶였으니까 두 개를 묶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여기서는 1, 두 개 묶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또. 자, 오메가 켤레이고 그리고 오메가 켤레도 3개 붙으면 1이야. 그럼 3개가 1 되니까 남는 거 오메가 켤레 하나. 오메가 켤레 3개 붙으면 1 되는 거니까 6개 붙으면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미 이렇게 3개를 더해준 결과 0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쭉쭉 나와 있어요. 64. 자, 그럼 요놈들은 3개 붙으면 0 된다는 걸 알겠어. 그 다음 여기 1이잖아. 그 다음도 또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전체 기수 몇 개예요?
23. 음? 아니 21개랑 나머지 한 3개씩 합니다. 이런 오메가 켤레 제곱을 바꿔보세요. 그럼 보일 거야. 남는 게 오메가 켤레 2개 묶었으니까 오메가 켤레 제곱 2개 묶었으니까 잠깐만 2개 묶으면 1 그냥 가자. 자 여기서 이게 지금 1부터 64까지 해서 짝수만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럼 정확히 절반계 써야 될 거 아니야. 32개예요. 32개고 켤레 제곱이면은 뭐라 했어? 켤레 제곱이면 얘는 그냥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1인 거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든 간에 3개 묶으면 0 된다는 거. 저기 위에서 노란색 얘기했으니까 결국 3개 묶으면 0 될 것이며 그 안에 지금 32개가 있으니까 3개씩 해주게 되면 30개가 0이에요. 30개가. 그럼 32개 중에서 30개 날렸다. 앞에부터 3개 전부 다 0으로 따오시는지 아니면 뒤에서부터 3개씩 해도 돼요. 뒤에서부터 3개씩 해가지고 다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32개잖아. 30개 했다면 2개 남을 테니까 얘네 둘만 남기고 나머지 싹 0으로 사라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오메가 켤레 제곱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될 것이다. 인데 여기 있는 오메가 켤레 제곱 플러스 오메가 켤레 이거니까 1만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화장실 다른 사람 다녀오시고 바로 참교육할게요.